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청와대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정을 두고 전국은 수습되는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총리 후보자 내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야3당은 총리 인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전국을 빨리 수습하려 한다는 의도에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주도로 총리를 임명했어야 하는 부분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거국 내각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청와대 입장을 생각해보면 국회에서 총리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선 역시 사전에 여야 지도부에게 통보를 했느냐를 두고 또다시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재현되고 있는 걸 보면 청와대의 상황인식이 제대로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정확한 상황인식이라고 할 때 지금 청와대의 행동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어제 총리를 비롯해서 일부 부분 개각을 전격 발표했는데, 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셨죠. 김병준 국민대 교수요. 이 새 총리 후보로 내정됐다, 이걸 발표했지만 지금 야당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발이 크고요.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신문들 일면 머릿 기사 등의 키워드를 보면은 딱 두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민심 역주행, 그리고 불통 내각. 이 두 단어로 딱 요약이 되는데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사설 제목만 보더라도 논조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겠는데요. 이 신문들의 평소 경향과 무관하게 이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각 발표, 이 사태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겨레 사설 제목을 보면은 이 하야론에 기름 부은 박 대통령의 독단적 총리 지명, 경향신문 이 박 대통령 방탄 개각 즉각 철회 않으면 퇴진 각오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동아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방적인 총리 지명으로는 하야 외침 못 막는다. 중앙일보 사설 이 대통령 민심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인가, 이러면서 이런 오기정치로는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만 이제 야권의 대통령 하야 주장 위험하고 섣부르다, 이러면서 야권의 대응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증거 같은 식이라면 결국 이 최악 상황까지 갈지 모른다, 이렇게 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 야권 대선 주자들, 특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지금 박 대통령의 하야를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즉각 물러나라고 이제 촉구하고 나섰죠. 어제 이제 그 개각 발표가 있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게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이제 즉각 그 긴급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그 일방적인 개각은 이 국민을 좀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이 박 대통령 즉각 하야를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박 대통령은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와 그 신뢰를 잃었다면서 이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다. 각계각층이 모여 조직한 그 비상시국 회의에도 그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그 김병준 교수를 그 당초 그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으로 그 추천을 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그 상임대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그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톤은 더 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이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그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끌고 갈 명분이 없다. 이러면서 그 박 대통령 그 즉각 물러나라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그 전 대표는 이 박 대통령이 그 분노한 민심에 그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좀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 하죠.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통령을 당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예. 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하지만 참여정부 출신인 김병준 새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야권이 부정한다면 참여정부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죠. 네, 그러면서 그 야권의 그 새 총리 후보자 수용을 이제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정현 대표 그 기자들과 만나서 야당이 거국 내각을 그 하자면서 그 총리 추천하는 그 안 한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분을 모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그 비박계 반응은 좀 크게 달랐습니다. 어제 마침 또 이제 그 이런 그 총리 지명자 발표를 할 때 그때 마침 새누리당에서는 그 최고위원회하고 그 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비박계 반응들 크게 달랐는데요. 김용태 의원. 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이 정병국 의원은 그 별도의 그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 당 최고 중진 의원들이 그 국가 위기 상황을 그 타개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댄 상황에서 나온 그 내각 인사. 당과 국민을 또다시 그 절망에 빠뜨렸다. 이렇게 이제 불만과 실망감을 토로했고요. 유승민 의원, 그 야당의 협조를 이제 구하면서도 그 야당과 그 사전에 그 비공개라도 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그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예. 대통령이 이번 주에 그 국민 앞에 다 밝히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정현 대표의 이런 발언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요. 김병준 교수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병준 교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총리 지명 절차에 관해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는 그 지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렇죠. 전혀 이제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건데 뭐 김병준 교수를 부정한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핵심에서 벗어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전국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문법이 통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그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김병준 교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사실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도 지금 다시 지명 철회하고 국회에서 이걸 다시 논의해서 국회에서 총리 내정자를 결정해야 된다. 김무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 지금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죠. 자, 검찰이 어제 최순실 씨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긴급 체포를 했어요. 두 사람을 일단 이제 그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이 최순실 씨에게는 그 직권남용과 그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안정범 전 수석을 통해서 그 미르와 K스포츠 그 두 재단에 대기업들로부터 그 774억 원을 그 출연하도록 그 압력을 넣은 것 등이 이제 그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이들 재단의 그 돈을 부당하게 좀 빼돌려 했다는 점에서 그 사기미수 혐의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정농단 혐의는 일단 그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좀 빠졌다고 하죠.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어제 밤 11시 40분경에 그 안정범 전 수석도 이제 그 긴급 체포를 했는데 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참고인들에게 그 허위 진술을 요구했으며 공범인 그 최순실 씨에게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런 점들을 이제 그 긴급 체포 사유로 이제 제시를 했죠. 예, 오늘 저녁 늦게 정도면은 아마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 적부심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죠? 법원도 이제 아마도 그 구속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뭐 안종범 수석 역시 뭐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에 이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를 내정하면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지금 역풍이 거세진 상황입니다. 여야의 입장 모두 들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어제 이 개각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어제 개각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름을 붙인다면 어제가 11월 2일인데 11.2 폭주 개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은 사실은 그 6월 항쟁 때도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가 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뭐 호혼이라고 절대 개헌 못한다 하는 3호혼 조치를 한 바람에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민심을 자극해서 6월 항쟁으로 이어졌어요. 사실은 4.19 때도 그 원래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그 항의였는데 그것을 무슨 발포 명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어제 개각은 정말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전혀 민심을 모르고 또는 뭐 알더라도 그것을 이른바 정면 돌파해서 민심에 저항해서 어떻게 제압하겠다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11.2 폭주 개각이라고 부르고 싶고 박근혜 대통령의 폭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것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총리 내정을 할 때 인선 과정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뭐 청와대에도 물론 인사수석이 있습니다만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공식 라인으로는 지금 비서실장도 없고. 글쎄요. 예, 민정수석이 먼저 임명돼 있으니까 아마 검증, 나름대로 뭐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가 한 거에 대해서 검증은 거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무슨 하자가 있느냐의 검증이었지, 이 개각 자체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정치적 판단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예.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대체 누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가 알기로는 새누리당의 뭐 정진석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렇다고 지금 최순실 씨하고 상의한 것도 아닐 것이고, 정말 이것도 큰 문제죠. 국정이 아주 어리무중에 대통령이 과연 누구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혼자 한 것인지 정말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 사총리로 지금 김병준 교수, 내정된 김병준 교수 말이에요. 예.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랐었죠. 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되겠다. 예. 고집을 했던 인물이죠. 예. 근데 또 요번에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 보면 호남 출신이다. 그래서 뭐 나름 국민의당을 배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전혀 그런 기분 좋으세요? 예? 예. 국민의당은 관계가 전혀 없는. 그렇죠. 당연하겠죠. 뭐 전 그분들이 무슨 호남 출신이면 국민의당 배려인가요? 호남 출신조차도 알 수 없고요. 지금 누구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자, 근데요.
실제로 지금 이정현 대표가 지금 야당의 반발, 지금 야당은 뭐 인준 청문회, 이게 국무총리는 인준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인준 청문회 자체를 이제 야상당은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정현 대표, 야당이 김병준 교수 부정하는 건 노무현 정부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언급할 가치가 없죠.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커서 이제는 어떤 분들은, 가장 강력한 분들은 뭐 하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어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민심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에서는 안 된다, 당장 그만둬라 하는 게 하야하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또는 조금 온건한 사람들도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에게 또는 새누리당에게 이 정권 그 나라의 일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은 좀 물러나고 책임 총리를 임명해서 거기다 맡겨라. 또는 새누리당 갖고 믿을 수 없으니 여야가 함께 거국 내각을 만들어라. 이것들이 이제 이걸 다 합치면은 거의 아마 90%가 넘는 민심일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심지어는 이정현 대표는 아마 상의를 했는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것과 관련 없이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또 폭거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어떤 소통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통, 오만, 독주,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긋지긋해 하는데 다시 그걸로 답변을 한 겁니다. 국민의 민심에.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김병준 그 내정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그분이 무슨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만으로 이분이 지금 현재 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제가 그분의 개인 역량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여야가 모두 힘을 합치고 더구나 평상시라 하더라도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 아닙니까? 네. 평상시에 총리를 임명하더라도 야당과 협의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국가적 비상사태 때 이 위기 상황에서 야당과는 뭐 조금의 상의도 없이 예. 개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비서실장을 먼저 인선한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혀 그것도 관계없이 그리고 이 총리의 성격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거국 내각 성격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또 있다고 합니다. 예. 대체로 정신없겠죠, 청와대가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정현 대표도 그분도 참 좀 우리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여소야대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그것도 아주 지금과 같이 비상시국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청와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했을 경우에는 그 총리 지명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반발에 부딪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요. 자, 청와대가 그걸 몰랐을 리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김병준 교수도 그걸 몰랐을 리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를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아예 지금 그야말로 혼이 나간 상태라서 무슨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논외겠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김병준 카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김병준 총리를 아마 김병준 그 교수를 총리로 실제로 임명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김병준 내정을 했느냐? 그거를 김병준은 너희 정부 인사 아니었느냐? 이를테면 문재인 대표한테는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그래 당신이 비대위원장 시키려고 한 사람 아니냐? 예. 그래 그렇게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은 그래 거봐라. 나는 국정을 좀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발목 잡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야당을 비난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최순실 여러 수사 이 게이트에서 좀
뭐랄까 국면을 전환하고 이런 그런 얕은 꾀를 쓴 것 아닌가. 그것에서 불행하게도 김병준 교수란 분이 그냥 버리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의 사례가 그랬거든요. 여소야대의 경우에 이게 총리가 제대로 임명된 적이 없는데, 예?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야당의 대안,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죠? 만일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도 야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야당도 수색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전국 수습의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천정배 대표께서는. 예, 우선은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긴급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습 방안에 대해서요. 우선 당장은 이제 어제 개각, 주 개각이라고 보면 어제 개각은 그건 우선 이제 포기하고 철회해야 하고요. 예, 야당 대표들과 긴급히 상의해서, 뭔가 자신이 어떻게 전국을 수습할지의 방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나온 일이지만, 책임 총리를 인선하고 그것도 여야가 합의하고 해서 인선하도록 하고 또 책임 총리뿐만 아니라 거국 내각도 하고 저는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일에 나서는 것이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제처럼 그런 폭거를 계속해 간다면 저희는 야당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민심 때문에 아마 하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이런 상태로 앞으로 1년 2개월인가요? 1년 4개월인가요? 1년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실상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나라를 흘러가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도 역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선 첫째로는 민심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야당의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그래서 수습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남은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오늘도 정치권은 무척 긴 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38분 0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조금씩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여유 있는 출근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 역시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공항 쪽으로 가는 길도 잠실철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강변북로도 올림픽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다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오늘 내부순환로가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정릉램프 부근 그리고 연희램프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이고 성수동 쪽으로도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만 차간 거리 좁힙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주춤하고요.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목동교 지날 때까지만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어제 있었던 개강 문제, 앞서는 야당의 입장 들어봤죠? 지금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 의원님도 물론 개강 얘기 사전에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왜냐면. 대표 원내대표가 못 들으셨는데, 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대표 원내대표가 못 들은 거죠? 네, 못 들은 것으로 보여지죠. 예, 그렇죠. 원내대표는 확실히 말씀하셨고, 대표도 회의 중에 놀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청와대에 있어서의 인선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서실장도 지금 없고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누구랑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결정이 났는지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들으신 거나 생각하시는 거? 특별히 들은 건 없고요. 예. 대표와 원내대표께서 지난번에 청와대 가서 대통령 투표할 때 그때 이제 김병준 지금 새 총리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제 개각의 시점이라든지 구체적인 개각의 내용에 대해서 누구랑 의논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청와대는 그 얘기는 확실한 겁니까? 지금 얘기가 갈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청와대 일부에선 거국 내각 성격의 책임 총리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이선으로 후퇴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지금 청와대 사정은 정확히 물론 그러시죠. 솔직히 제가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개각의 이런 형식이나 절차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먼저 사전에.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여당에서도 거국 중립 내각을 받겠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야당도 이제 계속 거국 중립 내각을 이제 받겠다 안 받겠다 하면서 어쨌든 이 국정에 있어서 야당하고 협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그럼 거국 중립 내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도 국회의장 초청으로 우리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냥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조금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앞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천정배 전 대표께도 역시 나경원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소야대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과거에도 여소야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총리 지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과거에도 네. 보면 여소야대 때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그때는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랬는데, 자, 지금 비상 상황에서 청와대가 과거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땠을지 그걸 모르고서 지명을 했다? 아니면 알고도 지금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걸 알고도 지명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일종의 이 개각을 통해서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의도이겠죠, 청와대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국민 마음이나 또는 여야의 분위기를 잘 모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소야대인들은 과거에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의 인사를 총리로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청와대가 생각한 것 같은데요. 아까 형식과 절차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지금 아무리 훌륭한 분을 모셔와도 사실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아직 민심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청와대의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야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야권 대선 주자 중에 제일 처음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공식 요구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당신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당에도 비박 친박 이렇게 자꾸 나눠서 인식의 차이가 많은 것 같이 비춰져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근데 사실 인식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사실 이제 극단적인 우리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부분을 따지면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가운데에 있는 분들 보면 다 지금 당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떤 우리가 경우에라도 지금 이렇게 국정 이게 중단되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정이 중단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민 끝에 이러한 저러한 제안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잘 받아들여서 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친박 비박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당을 살리고 청와대를 이제 정부 어떻게 하면 당을 살릴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정을 안정시킬 것이냐가 제일 숙제이겠죠. 네. 지금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 지도부 사퇴 촉구에도 지금 일단은 거부를 했거든요. 네. 자, 이게 끝까지 친박 지도부가 계속 버틸 경우에 비박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새누리당은 결국 여당으로서 신뢰를 같이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창당과 같은 수준의 정말 저희가 지켜야 될 보수의 가치 빼놓고는 모두 정말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있을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단순히 새누리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 가치를,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중요하는 보수 가치를 사랑하는 분들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정말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당장 탈당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섣부르고요. 저희로서는 새누리당을 정말 다시 만드는 그런 각오로 당의 전부 다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카드일 수는 있지만 탈당도 하나의 카드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너무 자꾸 아니 모으는 게 아니고 아직은 탈당 이야기는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네, 다들 너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부 사퇴 얘기하는 게 지도부 미워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친박이 아니라 비박으로 당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거든요. 예. 결국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리더십이 붕괴돼 있을 때 국회가 리더십을 가져야 될 것이고 결국 당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예. 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여야가 대화하고 야당과 같이 어떻게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요. 예. 야당이 지금 새누리당 현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미 이제 새누리당 현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부득이 그럼 지도부를 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거기서 지도부 교체해서 새로 탄생하는 지도부가 친박이든 비박이든 어쨌든 합리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신뢰를 갖는 분이 하시면 좋겠죠. 자, 간단하게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께서 외통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이 네. 연내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박 대통령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외교부랑 공식 부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예정된 수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참석하셔야 될 텐데 지금 워낙 외신들에서도 좀 반응이 안 좋아서 그 부분도 참 앞으로 이 최순실 사태가 마무리되는 거하고 조금 맞물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가시는 게 맞을 텐데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수습되는 거하고 연관이 좀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